안녕하세요. 요즘 우주를 보면요. 더 이상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영토가 됐죠. 바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 올드스페이스가 국가 주도로 연구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민간의 창의성이랑 자본이 산업 전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이른바 K스페이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KII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정부는 2045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에 비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고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이미 글로벌 시장은 거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뜯어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K스페이스의 본격적인 시작점일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이 보였어요. 네, 과연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한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2024년에 우주항공청 KSA가 문을 열었고요. 네. 2026년 예산만 해도 1조 1201억 원, 전년 대비 16% 이상 늘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돈만 늘린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스페이스 관계2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2045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네, 100조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근데 사실 이런 정부 주도의 거창한 계획, 과거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걸까요? 바로 거기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보여요. 예전에는 정부가 연구소 중심의 R&D에 예산을 주는 일종의 연구 과제비 형식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는 이른바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우리 위성 좀 쏘아주세요 하고 민간 기업에 돈을 주고 일을 맡긴다는 거군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민간 기업들이 실제 발사 경험,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성공 이력이요. 네. 우주 산업에서는 이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해외 수주를 따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도 검증 안 된 로켓에 수천억짜리 위성을 싣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신뢰가 생명인 분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라는 든든한 첫 고객 덕분에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확보하면서 기술 신뢰도를 검증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국가가 든든한 첫 고객이 되어주니 민간 기업들로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에 첫 발을 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태계를 키우는 방식의 지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기존의 강자들입니다. 네, K스페이스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죠. 흔히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만 개의 부품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네, 맞아요. 발사체나 위성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KAI를 빼놓을 수 없죠.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고 T-50 훈련기, FA-50 전투기 수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최근 실적 전망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2026년 목표로 매출 5조 8천억 원, 수주 10조 4천억 원. 이게 창립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해요. KAI는 항공기 분야의 강자일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도 꾸준히 역량을 쌓아온 기업이거든요. 다목적 실용 위성의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기술력을 계속 내재화하고 있죠. 그런 정밀 제조 역량이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우주 산업에서도 그대로 강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인, 바로 한화 에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대장주라고 불리죠. 네,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을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나 증가했더라고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수출하는 것 같은 방산 부문에서 본 막대한 현금이 리스크가 크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선순환 구조 말씀이시죠? 네,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돈을 버는 사업 방산과 돈을 쓰는 사업 우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더 막강한 건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점이에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아서 2032년까지 독점적으로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자회사인 세트렉 I가 위성을 만들고 네, 또 다른 자회사 하나 시스템이 통신이나 관측 장비를 담당하죠. 위성 제작부터 발사, 지상 관제까지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KI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술력으로 K스페이스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확보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다른 나라의 신생 우주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 그 위에서 실제 발사체와 위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첨단 기술, 특히 소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동차 부품은 리콜하면 되지만 로켓은 발사되는 순간 수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소재의 신뢰성이 곧 임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소재 주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특수금속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 판도를 바꾸는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먼저 세아베스틀지주가 있습니다. 아, 세아베스틀지주요? 이 회사는 소재 주권 확보를 목표로 섭씨 1650도의 고온에서도 버티는 초내열 합금 생산 기술을 확보했어요. 이게 바로 제트 엔진이나 발사체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이스라엘의 IAI나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임 체인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 게임 체인저요. 네,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인 HVM이라는 것이에요. 이 회사는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면 뭔가 확실한 게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가격과 속도예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수의 경쟁사 대비 30에서 40%나 낮은 단가의 제품을 공급해요. 잠깐만요. 30, 40%나 저렴한데 품질은 유지가 되나요? 보통 첨단 소재는 가격을 낮추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 비결은 자체적으로 최첨단 진공용의 설비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납기인데요. 보통 24개월, 그러니까 2년이 걸리는 첨단 금속 납기를 6개월로 단축했어요. 6개월이요? 4분의 1로 줄인 거네요. 이건 단순한 원가 절감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를 혁신한 수준인데요. 맞아요.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 덕분에 아주 중요한 고객사를 확보했는데요. 짐작 가시나요? 설마 스페이스X인가요? 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로켓 추진체와 엔진에 사용되는 첨단 금속을 공급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 양 매출이 2023년에 51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65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돼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HVM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스페이스X가 물량 예측치를 미리 공유하면서 생산 능력 증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을 정도라고요. 아, 기다릴 테니 더 만들어달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우주산업 공급망에서 그냥 대체 가능한 부품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과거의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공급자로 변모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대기업과 소재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노스페이스가 있죠. 네, 국내 유일의 민간 소형 발사체 기업이죠. 이노스페이스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랑 액체 산화제를 쓰는 방식이요. 네, 두 방식의 장점만 합친 거라 구조가 단순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브라질에서 발사한 상업용 발사체 한빈 나노가 이륙 30초 만에 추락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 실패 소식만 들으면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 실패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주산업에서 실패는 끝일까? 오히려 그 반대다. 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서 지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실제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아,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실제 날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변수와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행, 추진, 운용에 관한 이 데이터는 다음 발사체의 신뢰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돼요. 재정적 피해도 보험으로 제한적이었고요. 실패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자산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군요. 네, 사실 이번 글로벌 소형 발사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로켓랩의 초기 성장 과정과 매우 유사해요.
로켓랩도 초기에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실패가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혼자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수출 기업인 세트랙아이가 위성을 만들고 아시아 유일의 민간 지상국 서비스 기업인 컨텍이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분석하죠. 아, 발사체의 위성 제작, 데이터 활용까지. 네. 민간 주도의 밸류 체인이 빠르게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강력한 정부의 지원 아래 방산 분야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페이스X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소재 기술이 등장했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까지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은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 관점에서 요약하자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한화 에너로스페이스나 KI 같은 체계 종합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검증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높은 성장을 기대한다면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와 직접 연결된 HVM 같은 독보적인 소재 기업이나 저궤도 위성 시장의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분야는 기술 실패나 프로젝트 지연 같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정말 K스페이스의 미래가 여러모로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한 가지 공통된 과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바로 ITR,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입니다. ITR이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지는 규제예요. 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사체를 만들어도 거기에 미국산 핵심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K스페이스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을 높이는 걸 넘어서 이 ITR로부터 자유로운, 즉 우리 기술과 부품으로만 만든 ITR-프리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HVM 같은 또 다른 숨은 강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